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운영체제의 핵심인 메모리 관리 기초를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차이부터 단편화 문제까지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개념을 배우고 MMU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주소 바인딩 시점과 동적 로딩, 동적 링킹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연속 메모리 할당과 분할 방식, 그리고 단편화 문제까지 다루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주소값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주소는 실제 램 칩의 위치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주소를 논리 주소라고 하고 실제 램의 물리적 위치를 물리 주소라고 합니다. 아파트 호수와 GPS 좌표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 주소 덕분에 각 프로세스는 독립된 주소 공간을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바 코드로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을 생성하고 참조값을 출력하면 특정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논리 주소입니다. MMU라는 하드웨어가 이 논리 주소를 실제 물리 주소로 변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프로세스 A의 주소 1000과 프로세스 B의 주소 1000은 완전히 다른 물리 주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MMU, 즉 메모리 관리 유닛은 CPU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하드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 논리 주소로 메모리에 접근하면 MMU가 실시간으로 물리 주소로 변환해줍니다. 이 과정은 하드웨어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릅니다. 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짜 주소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가상 메모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4GB 램을 가진 컴퓨터에서 8GB 게임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상 메모리 덕분입니다. 논리 주소 공간은 물리 메모리보다 클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필요한 부분만 램에 올리고 나머지는 디스크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이 현대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입니다. 주소 바인딩이란 논리 주소가 물리 주소로 연결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새 집 주소를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유연성이 달라지듯 바인딩 시점에 따라 시스템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컴파일 타임, 로드 타임, 그리고 실행 타임 바인딩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소 바인딩 방식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컴파일 타임 바인딩은 주소가 컴파일 시 고정됩니다.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합니다. 둘째, 로드 타임 바인딩은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될 때 주소가 결정됩니다. 재배치 가능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셋째, 실행 타임 바인딩은 현대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메모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컴파일 타임 바인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물리 주소가 고정됩니다. 장점은 단순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PC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만 사용합니다. 실행 타임 바인딩은 현대 운영체제의 표준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도 메모리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MMU와 재배치 레지스터가 핵심입니다. CPU가 논리 주소를 내보내면 MMU가 재배치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물리 주소를 만듭니다. 운영체제가 재배치 레지스터 값만 바꾸면 프로그램 전체가 순식간에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동적 로딩은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필요할 때만 메모리에 올리는 기법입니다. 도서관을 생각해보세요. 10만 권의 책이 있지만 열람실에는 제가 빌린 책 몇 권만 놓여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클릭하면 그때 해당 모듈이 로드됩니다. 오류 처리 코드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필요할 때만 로드되어 메모리를 크게 절약합니다. 자바에서 동적 로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포네임 메서드를 사용하면 필요할 때만 클래스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기능이 필요하면 그때 이미지 프로세서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립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로드되지 않아 메모리가 절약됩니다. 자바의 클래스 로더가 이런 동적 로딩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동적 링킹은 라이브러리를 실행 시점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윈도우의 DLL이나 리눅스의 SO 파일이 대표적입니다.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행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라이브러리 코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쉽습니다. 하지만 DLL 지옥이라는 버전 충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은 각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마트 주차장을 생각해보세요. 대형 트럭은 여러 칸을 연속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한 번과 3번 칸에 나눠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KB 프로세스는 반드시 연속된 100KB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1000 단위의 메모리 배열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할당합니다. 먼저 Find Contiguous Space 메서드로 연속된 빈 공간을 찾습니다. 공간을 찾으면 해당 영역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저장합니다. 만약 연속된 공간이 없으면 -1을 반환하여 할당 실패를 알립니다. 빈 공간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디에 프로세스를 배치할까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퍼스트 핏은 메모리를 처음부터 검색해서 첫 번째 맞는 공간에 배치합니다. 검색 시간이 짧습니다. 베스트 핏은 프로세스 크기와 가장 비슷한 공간에 배치하여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워스트 핏은 가장 큰 공간에 배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퍼스트 핏과 베스트 핏이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고정 분할은 메모리를 미리 정해진 크기의 파티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미리 그려진 흰색 선처럼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내부 단편화입니다. 70KB 프로세스가 100KB 파티션에 들어가면 30KB가 낭비됩니다. 가변 분할은 프로세스 크기에 맞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나눕니다. 텅 빈 공터에 주차하는 것처럼 딱 맞는 크기만큼만 공간을 차지합니다. 150KB 프로세스가 오면 정확히 150KB만 할당합니다. 따라서 내부 단편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들이 종료되면서 메모리 곳곳에 빈 공간이 흩어지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합니다. 고정 분할 방식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100, 200, 300, 400KB 크기의 파티션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프로세스가 오면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빈 파티션을 찾습니다. 70KB 프로세스가 100KB 파티션에 들어가면 30KB가 내부 단편화로 낭비됩니다. 이 공간은 파티션 안에 갇혀서 다른 프로세스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 단편화는 할당된 메모리 안에서의 낭비입니다. 100KB 파티션에 70KB 프로세스를 넣으면 30KB가 남습니다. 이 공간은 파티션 안에 갇혀서 완전히 낭비됩니다. 다른 프로세스가 이 30KB를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정 분할 방식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외부 단편화는 할당되지 않은 작은 공간들이 흩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총 빈 공간이 100KB인데 30KB와 70KB로 떨어져 있다면 50KB 프로세스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모리 사용률이 70%인데도 새 프로세스가 메모리 부족으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단편화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외부 단편화는 압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들을 한쪽으로 밀어서 빈 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세스를 멈추고 이동시켜야 해서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현대 운영체제는 페이징이라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페이징은 메모리를 고정 크기의 작은 조각인 페이지로 나눕니다. 핵심은 프로세스를 연속되지 않은 여러 페이지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단편화가 원천적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페이지 크기가 4KB일 때 5KB 프로세스는 2개 페이지를 사용하므로 3KB가 내부 단편화로 남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크기가 작아서 낭비도 최소화됩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차이, MMU의 역할, 세 가지 주소 바인딩 시점을 배웠습니다. 동적 로딩과 동적 링킹으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과 분할 방식, 그리고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기초 위의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을 학습하시면 운영체제 메모리 관리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